우리는 매년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곤 하죠. 따뜻한 떡국을 나누고 오가는 덕담 속에 웃음꽃을 피우며 풍요로운 한가위 밤하늘 아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런 풍경을 떠올릴 때면 혹시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명절을 쇠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은 절반만 맞고 또 절반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의 뿌리에서 시작된 이 소중한 명절 문화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것일까요? 명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달력 위에 붉게 표시된 휴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구성원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살아 숨쉬는 문화의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과 북, 두 개의 다른 체제 속에서 명절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 사회의 충격적인 실상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소중한 전통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겨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경랑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뿌리 깊은 명절 문화가 어떻게 두 개의 다른 모습으로 갈라지고 또 변모해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과연 명절이라는 거울에 비친 남과 북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명절은 태고적부터 우리 민족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죠.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명절이 생겨났습니다. 설날에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달집 태우기를 하며 한 해의 풍년을 빌었죠. 추석은 가을거지가 끝난 후 핵곡식과 핵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가장 풍요롭고 뜻깊은 명절로 여겨져 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송편을 빚고 강강술래를 추는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념의 차이로 인한 국토의 분단이었죠. 그리고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이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을 가진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변화는 우리 민족의 모든 생활 양식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명절 문화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명절이 남과 북에서 각각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남한에서는 명절의 본래 의미와 전통적인 풍습이 비교적 온전히 계승되고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명절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긴 했죠. 고향을 찾는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대형 마트에는 명절 선물 세트가 가득 진열됩니다.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윷놀이를 하며 조상님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익숙한 명절 풍경입니다. 때로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가족 간의 갈등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명절은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즐기고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죠. 반면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명절의 의미와 풍습의 근본적인 변화가 강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구습타파를 명분으로 명절 자체를 없애려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족의 오랜 전통과 뿌리 깊은 문화적 관습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결국 북한 정권은 명절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그 의미와 형식을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변질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같은 전통 명절은 한때 금력설이나 추석이라는 이름 대신 민족의 명절이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 북한의 명절은 점차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수령을 숭배하고 체제를 찬양하는 정치적 행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주민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대신
김일성 동상이나 혁명사적지를 참배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개인의 자유로운 준비가 아니라 당국의 배급이나 시장에서의 제한된 구매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시장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배급 체계마저 붕괴되었던 시기에는 명절에조차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고향 방문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이산 가족들은 명절이 되어도 고향 땅을 밟을 수도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남과 북은 같은 명절을 두고도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한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을 이어가는 축제의 날로, 북한에서는 체제를 결속하고 수령을 숭배하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명절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속을 채우는 내용과 정신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 개의 명절이 어떻게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남북한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는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과 북의 명절 풍경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일상과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실제 모습들을 통해 들여다볼까요? 먼저 남한의 명절 풍경부터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고속도로는 마치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하곤 하죠. 수많은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모습은 고향을 향한 설렘과 가족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진풍경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선물 세트를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고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빚거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따뜻해지지 않나요? 조상님들께 올리는 차례상은 풍성한 음식들로 가득 채워지고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고 성묘하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절의 한 장면이죠. 때로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함께 윷놀이나 화투를 즐기기도 하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이처럼 남한의 명절은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며 풍요로움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축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명절을 즐기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명절의 모습이죠.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을 넘어 한 해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명절의 풍경은 어떨까요? 남한의 풍요로움과는 너무나 다른 가슴 아픈 현실이 그곳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표는 같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상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북한에서는 명절이 되면 당국에서 특별 배급을 하긴 합니다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쌀이나 강냉이, 약간의 설탕이나 고기 등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하려 해도 물건 자체가 귀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명절인데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니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푸짐한 음식을 나누는 대신 그저 끼니를 때우는데 급급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이 명절 풍경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북한의 명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바로 수령 숭배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도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 혹은 초상화가 있는 곳을 찾아 꽃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치 종교의식처럼 엄숙하고 통제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 행렬은 명절의 본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당하는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남한에서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명절의 풍경이지만 북한에서는 고향 방문조차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산 가족의 경우 그리운 가족의 얼굴을 명절에라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동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발이 묶여 쓸쓸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북한의 명절은 자유로운 가족 모임이나 전통 문화의 향유보다는 체제 결속과 이념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따뜻한 정이 오가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 속에서 근근히 명절을 보내야 하는 생존의 시간이 되어버린 셈이죠. 같은 민족이 같은 명절을 맞이하지만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명절이라는 거울에 비친 남과 북의 모습은 단절된 세월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북한의 명절이 체제 결속과 이념 교육의 도구로 변질된 모습을 살펴보셨죠. 같은 민족이 같은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절이라는 거울에 비친 남과 북의 모습은 단절된 세월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간극, 즉 남한과 북한의 명절 풍경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비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두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치 같은 하늘 아래 떠있는 두 개의 달처럼 서로 다른 빛깔로 명절을 비추는 남과 북의 이야기를 말이죠. 우리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 상봉, 고향 방문,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설이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국의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빼곡히 들어차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이죠. 저마다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으로 가득한 얼굴들,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지곤 합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함께 송편을 빚고 떡국을 나누며 조상님께 정성껏 차례를 올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대형마트에는 명절 선물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고르느라 분주하죠.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유대감과 풍요로움, 그리고 자유로운 만남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묻고 덕담을 나누며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진정 자유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명절 풍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녘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펼쳐집니다. 그곳의 명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명절에도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커녕 당국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벗어나는 것조차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산가족의 경우 명절에라도 그리운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발이 묶여 쓸쓸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배급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장에서조차 명절 음식을 위한 재료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상차림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죠. 대신 주민들은 김일성 동상 앞에 길게 줄을 서서 헌화하고 이른바 수령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명절의 본래 의미인 가족과의 단란함이나 조상에 대한 공경보다는 체제에 대한 충성과 감사만이 강조되는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명절을 맞이하지만 이렇게나 다른 풍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남한의 명절이 자유와 개인의 행복, 그리고 전통의 자발적 계승을 상징한다면 북한의 명절은 철저한 통제와 집단주의, 그리고 이념에 종속된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향을 찾아가는 발걸음 하나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비극적인 단절의 무게를 여실히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명절이라는 문화적 거울에 비친 남과 북의 모습은 단절된 세월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유와 통제, 개인과 집단, 전통과 이념이라는 극명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한민족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갈라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